안녕하십니까, 김충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또 우리가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아니면 현금 마련할지 저가 매수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려 보고, 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신 있는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장이 좋아요. 네, 최근에 이제 11월 달 들어서 차익 매물의 변동성을 줘서 또 4,000포인트나 오다 보니까 부담스럽지만은 장이 꺾이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이어가자. 예,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엔스탁이라는 브랜드를, 예,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위 브랜드. 예, 그래서 이 무료니까 그 유한타증권의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이 제휴 컨텐츠에 전문가 서비스 찾아서 들어오시면, 예, 엔스탁 찾으시면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을 포트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이시나? 네, 보이시죠? 네, 지금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있었거든요. 하이닉스는 챙겨 먹었고 대신에 삼성전자를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넣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저점 다 맞추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해봐도 된다 판단하는 종목군들을 이제 되도록이면 저가에 넣어가지고 이 단타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싸게 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예, 물론 이 포트는 좀 안정형의 어떤 느낌이 강합니다. 중장기 안정형.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느긋하게 여러 종목 편입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또 먹으면 뭐 팔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배당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배당 노리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배당을 받아도 될 만큼의 어떤 저평가와 또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종목군들을 넣는데, 대형주만 넣진 않고 중소형주도 한 번씩 넣어요. 그래서 이 여러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공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한타 증권만 개설하시고 제 서비스에 구독만, 엔스탁 구독만 하시면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공짜입니다. 네, 워낙 사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증권사 이제 유한타 증권에 입점해 있는 거니까요. 사기가 아닙니다. 네, 진짜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시장은요, 지금 요즘에 변동성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변동성은 단기 등락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민감한 부분이지, 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 장이 끝나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러면 나한테 내가 어떤 너무 꼭대기의 주식을 쫓아가는 것만 아니면 나한테 수익을 낼 기회를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장이 끝나는 것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장이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의 어떤 중심은 뭐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가장 쉬운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제법 팔죠? 제법 팝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만 9조를 팔았어요. 엄청나게 판 겁니다. 엄청나게 판 거야. 이거 보통 1년에 이 정도 수매도 안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판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죠. 예. 우리가 장이 여기 4월 달부터 바닥 찍고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2200선에서부터 거의 뭐 4200선까지 왔으니까 2000포인트나 올랐단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시장이 이만큼 오른 거 엄청난 겁니다. 역대급이잖아요. 당연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에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 좋지만, 네, 물어보면 좋지만 전문가들도 몰라. 안 겪어봤던 시장이니까 지수는. 그래서 4200, 2000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장이 대박 난 거잖아요. 대박 났는데 이때 누가 과연 이 장을 끌었을까 보면 뭐 대충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외국인이 주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저점을 찍었을 때의 날짜가 4월 9일입니다. 그럼 4월 10일부터 한번 볼까요? 4월 10일부터 한번 찍어보면 4월 10일 이후에 외국인은 10조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팔았다고? 그냥 9조 팔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 팔아갖고 감해도 지금 10조 순매수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한 19조 정도를 그동안 산 거죠. 19조 사고 9조 때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보면 순매수 누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장을 정말 나쁘게 본다면 외국인 계속 팝니다. 계속 팔 거예요. 그 파는 동안 계속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등락하면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예, 그거를 이야기하기에 논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4월 이후에 외국인은 10조의 순매수 누적을 아직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너무 아직까지 매파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장이 예전에 대박 장세가 한번 있었던 게 2007년도 장세였거든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왜냐면 이런 것도 뭐 자주 겪는 게 아니니까. 제 인생의 대박장이 2007년도 장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세입니다. 코로나 때 하고. 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니까. 보시면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거의 뭐 여기 대충 봐도 700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3년 새에. 보이시죠? 이건 엄청난 거죠. 700에서 2000이잖아. 그죠? 지금은 2000에서 4000인 거고. 따버린 거고, 얘는 한 두세 배 온 거잖아. 그쵸? 근데 보시면은 이때 장이 상승장 오면서 요때 말입니다. 요때 제가 지수 오르면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주체 중에 외국인이 사서 지수를 올린다고 했죠.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여기 올라간 지수의 구간을 딱 끊어서 이때 누가 순매수했나 딱 보면 다 외국인입니다. 근데 아닌 구간이 딱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요 구간 정도 됩니다. 요때 지수 올랐는데 올랐잖아. 그쵸? 2007년도 하반기에 지수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저때 외국인 순매도예요. 계속 팝니다. 계속 파는데도 장이 계속 올라가. 예. 그럼 이때 누가 끌었을까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 이때를 저는 기관화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마지막은 기관들이 끌어올립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이때 경험을 봤을 때는 네, 장이 좋은 거지. 사람들 투자금이 늘 거고 그 돈이 펀드로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펀드 가입하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주식 사겠지? 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장이 너무 좋으면 이제 자금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자금은 기관에 투입되고, 그 기관들은 주식 사게 되고, 기관들이 장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되는 거죠. 개인만 냅두면 작전주, 뭐 이슈주, 개별 어떤 뭐 이야기가 있어갖고 뭐 호재 떠가지고 들어오고 일시적 돈 몰리고 이런 거 빼고는 개인들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뭉치 돈으로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이 아닌 이상은 개인들의 수급만으로는 종목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힘 있는 세력이 그걸 집중적으로 매집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재료가 뜨거나 했을 때 개인들의 수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려서 시세가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증시에 20년 넘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루같이 장을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본 입장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누적으로 19조 샀다고 9조 때리는데 요때 9조 팔았다고 했고 장을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 자리를 누가 메꾼다? 장이 정말 좋으면 기관들이 메꾸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많이 와서 흔들린다고 해서 장 끝났다고 너무 두려움에 떨지는 말자는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또 보고 하니까 시장이 만약 망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왔을 때 밑에 있는 이평선들, 요게 제일 얇은 게 5일선, 요게 20선, 뭐 이게 60선, 이게 200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 기준에는. 그러면 이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와야 되고, 깨고 내려가면서 시세가 나쁠 때는 얘가 배열이 역별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정별이거든요. 5, 20, 60, 200 이렇게 정의 배열로 움직이는 것. 이거 시세가 강하니까 이렇게 정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세가 약하게 가면 얘가 일단 이거 깨고 내려갈 거고요. 깨고 내려가면 얘가 이제 꺾이게 될 거고 서서히.
꺾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바로 꺾이는 게 아닙니다. 튕겨 오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못 샀던 사람들이 주가가 조정받으면 싸다 생각하고 매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엄청난 악재가 나와서 한 방에 내려꽂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조정받더라도 그냥 안 꺾입니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가냐 깨지냐 이거 결정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얘가 꺾이고 얘가 눕고 누우면서 깨지고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단계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택도 없어. 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나쁜 악재가 나와서 정말 뭐 갑자기 뭔가 있잖아요. 엄청난 악재가 나와서 내려꽂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주포들의 수급이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등락한다고 해서 장이 바로 뭐 위험에 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조정 길이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 속에서 등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를 앞두고서는 보통 혼조, 변동성 이런 거 보이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등락하면서 변동성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만기 날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만기 당일 날은 그때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에 따라 선물 수급 방향이면 이런 거 보면 되겠죠. 내일은 내일 자체 선물의 수급 방향에 따라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이렇게 3,000개, 4,000개 매수 들어오면은 좀 위쪽으로 힘을 더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내일 만약에 뭐 3,000, 4,000, 5,000, 6,000 막 선물 매도를 치고 있으면 내일은 좀 누르는 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장중 흐름이. 예. 근데 우리는 장만 안 끝나면 되잖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예. 그래서 속도 조절. 지금은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고 그러한 구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장이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런 또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미국은 지금 뭐 경기 불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12월 달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뭐 연준에서 좀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다고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장을 꺾이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뚜껑 열었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했다 그러면은 또 타격 오고 그러겠지만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는 확률이 지금 뭐 한 60, 70%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장을 미리 꺾이게 만들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연말은 연말 랠리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연말장. 네, 산타 랠리 들어보셨죠? 예.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두고 소비 시즌 오면서 소매 판매 소비에 따라갔고 소비가 만약 나쁘면은 미국은 소비 경제라고 그러니까 그 소비 업체 소매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게 될 경우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미국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면은 아마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또 반발이 또 나올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시츄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게 너무 복잡해진다, 그죠? 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이걸 전부 다 표현하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많아갖고 그걸 다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수,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갖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염두를 결국 다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추세 훼손이 아니라 등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희망도 있지만 등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되지.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장을 끌어올렸는데 지금 매도를 하면서 등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현물을 팔면서. 그죠? 예. 근데 차트는 내려오면 바로 끝나는 차트는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장 자체가 살아있지만 어떤 미국의 어떤 단기 이슈라든지 혹은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그건 밑에서는 다시 매수가 되겠는데 위로 올라오면 부담스러워서 또 그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지수의 위치 자체가 등락이 가능한 구간이고 지금 11월 달에 등락을 보여주면서 벌써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갔더라도 고점을 뚫었더라도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등락. 지금은 등락이 가능한 구간에 시츄에이션에 있어요. 마침. 그래서 외국인의 저 매매가 영향을 아직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만기 날이니까 만기 당일날은 또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구간 자체가 시츄에이션이 등락의 어떤 구간이다. 그러면 등락의 구간인데 그 등락을 우리가 일일이 맞출 필요는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 등락이라는 자체가 뭔 말이냐면 내려오면 사고 오르면 때리라는 소리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냥 가져가고, 왜? 하락장 아니니까, 장이 살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략 자체가 최근에도 막 이래 막 며칠 전에 밀릴 때는 막 무서웠잖아요. 엄청나게 빠지고 막 그러니까 변동성도 종목도 크고, 그죠? 막 이틀 만에 뭐 10% 넘게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고, 주가가 이제 빠져주면 제가 며칠 전에도 제 밴드에다 써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차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 20선까지. 그렇게 다 써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튀겨 올라갔고 이 아래 꼬리 만들고 이 난리 친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타이밍 잡아주시고 저가 매수하시면 이렇게 올라올 때 또 득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올라오니까 좋잖아, 그죠? 먹은 거 생기면 또 줄여주고요. 예? 목표치 안 온 건 더 보고요. 근데 대신에 이리 올라오면 신규 매수는 안 합니다. 네, 조정 받는 것 중에서 해야죠. 아니면 시장이 조정 받을 때 하거나, 그렇죠? 조정 받을 때 또 하면 또 올라오면 또 줄이거나 아니면 더 보거나, 예, 그런 마인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락 구간에 단기적으로 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또 내일도 만기 날이니까 만기 날 만기 당일날 수급에 따라 간다. 그래서 내일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거 맞출라 하지 말고 주는 대로 올라오면 줄이고 내려오면 사주고, 그죠? 저평가된 거 사주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연말까지는 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접근해 주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동향이 지금 보면 4만 개 수매도거든요. 얼마 전에 5만 개 넘어가서 제가 이것도 밴드에다 써드렸습니다. 외국인 누적 5만 개 넘어갔는데 5만 개 되게 많이 때린 거다.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매도가 더 안 때려지는지를 봐야 된다. 5만 개 넘어가니까 더 못 때리더라고. 예, 며칠간 5만 개에서, 그죠? 있잖아. 더 못 때리잖아, 그죠? 여기 하다가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여놓으면 다시 때릴 여력이 생기죠. 이해되십니까? 4만 개로 줄여놨으니까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줄여놓으면 또 때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누적으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우위니까 이 포지션은 12월 11일인가? 12월 11일인가가 그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동시만기일까지 영향을 주는 이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선물 4만 개는, 단순 누적 4만 개는 12월 달까지, 12월 11일까지 동시만기까지 영향을 주는 포지션이다. 즉 매도 우위니까 이 매도 우위는 12월 초까지는 영향을 주는 포지션이다. 언제든지 이 매도를 정리해서 매수 돌리기 전까지는 시장을 다시 흔들리게 만들어서 밑에서 챙기려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저 선물 동향에 대해서도 아직 매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좋지만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아까 포트에도 보셨지만 삼성증권이라는 종목이 저희 포트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당을 12월 달 말 기준으로 배당 주는데 이게 연말 배당이 어디냐? 네. 얘가 지금 어디입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연초 배당이잖아요. 연초 배당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증권은 아직 12월 말 기준 배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추정치가 지금 5%대예요. 5%대? 고배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는데 좀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펀드하는 기업들이 장이 좋을 때는 고탄력이겠죠. 펀드하는 기업들이, 펀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뭡니까? 증권사들이. 예. 한투증권하고 미래세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걔네들이 탄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삼성증권은 약간 그에 비하면 그냥 안정형이지 상대적으로. 예. 안정형인데 얘는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벌고 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제가 얘를 넣었는데 고배당이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실적 좋아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중장기는 저평가고 배당도 주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 중기 포트에는 그냥 가져가는 거지만 차트도 이쁘잖아요. 근데 단타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제가 아까 주가가 오르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시장 차원에서는 오르면 줄이고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이해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삼성증권을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르거나 하면은 삼성증권 일부 줄이고 예, 그 현금으로 다른 못 갔던 저평가주를 발굴해서 또 매수를 해서 시장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매수를 제가 어디서 이거를 추천을 저희 그 유한타증권 아까 밴드에 유한타증권의 제 포트에 삼성증권을 어디다 넣냐면 10만 원을 깼을 때 넣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깬 다음에 튀어 올랐잖아. 예, 단타는 10만 5천 원 넘어간 다음에 어제 10만 6천 원에 우리가 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단타는. 예, 근데 추세는요. 제가 아까 시장 차원에서 이거 밀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시장 밀리면 얘도 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다시 20선 10만 원 이거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중기관점에서는 얘는 매도라는 전략을 가져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 20선 기준으로 주가가 등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로는 등락을 할 수 있거든요. 꼭지는 못 맞추고 저점 못 맞춰도 올라가면 줄여놓으면 내려오면서 또 다시 매수 위에 주고 요 구간에 지금 얘가 있단 말이야.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10만 5천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단기는 좀 줄여도 되고 그리고 내려오면 10만 원 깬 다음에 밑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잡아도 되고 요 영역에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길게 보는 사람은 그냥 홀딩인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영역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삼성증권이나 이런 종목을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트에 보시면 포트에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차, 삼성전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하단에 보시면 보이는가? 예, 안 되겠다. 예, 여기 보시면 하단에 하이닉스가 보이시죠? 네, 하이닉스도 우리가 했다가 수익률이 이제 여기도 100% 넘게 올라오니까 이거 이제 던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상대적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를 이제 바꿔서 넣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들을 뭐 빠르게는 아니지만 느리게라도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 유한타증권에 스탁 구독 이거 하시면서 무료니까요. 예, 매매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려고 탄력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안 오른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을 매력적이다 싶은 거를 분산 투자할 때 좋다 싶은 거를 종목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편입해서 넣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각자 개별적으로 찾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도 노력해서 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찾아서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예, 여유자금으로 투자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